1919년 11월 9일 만주길림에서 김원봉과 윤세주는 일본 제국에 맞서기 위해 무력 투쟁을 결의하며 의열단을 창설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독립운동 노선과는 다른 과감한 행보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계에서는 외교나 교육을 통한 장기적 독립 준비가 논의되었지만 김원봉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운동의 방략에 대한 김원봉의 입장. 당시 독립운동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 외교 독립론.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적으로 독립을 성취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김원봉은 나라가 없는데 무슨 외교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공식적으로 병합한 상태였고 국제사회도 일본의 지배를 어느 정도 묵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를 통한 독립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실력 양성론. 교육과 산업을 통해 조선 민족의 실력을 키워 독립을 준비하자는 주장으로 이 역시 김원봉은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없는데 교육과 산업, 지능은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일제의 억압 속에서 장기적인 준비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직접 투쟁론. 김원봉은 독립운동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식민 지배하려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공포감을 심고 의지를 꺾기 위해 그들을 처단하자고 말하며 무력 투쟁을 통해 일제에게 공포를 심어주겠다는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의열단의 창설과 목표. 의열단은 단순한 독립운동단체가 아니라 철저히 무력과 직접적 행동을 통해 일제의 요인과 주요 시설을 타격하여 일제의 기반을 흔들고 조선 민중에게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김원봉과 의열단 단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제의 주요 인물 및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암살, 파괴, 테러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해방은 적의 공포와 타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무장 투쟁 노선을 택했습니다. 의열단의 주요 활동. 의열단은 이후 다양한 폭탄 의거와 암살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1920년 의열단 단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 경찰을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시도. 1921년 김익상이 서울 종로에 위치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지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조선 통치를 상징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1923년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며 일제의 주요 기관을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공격. 일본의 경제적 수탈을 상징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폭파하려는 시도 역시 의열단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대담한 행동으로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조선인의 저항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의열단의 정신과 유산. 의열단은 단순히 일본의 요인과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조선 민중에게 독립의 염원을 심어주고 저항의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정신적,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의열단의 활동은 일본의 공권력에 큰 위협이 되었고 일본 당국은 의열단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검거와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의열단의 강한 결의와 신념은 일제의 공포와 탄압을 뛰어넘어 조선 민중에게 독립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이후 독립군과 임시정부의 무장투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열단의 창설과 활동은 독립운동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고 특히 김원봉의 투철한 독립의지와 철저한 실전 정신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